어느 겨울밤 홀로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었답니다. 터널에 진입하던 그때 조수석 창문으로 들려왔다는 의문의 소리.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 터널에서 나가면서 얼마 안 지나면 졸음쉼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워놓고 여기 조수석 돌아서 이쪽 창을 보는데 그곳엔 놀랍게도 손바닥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어요. 조금씩. 그날 밤 호준 씨가 보고 들었던 건 대체 뭐였을까요? 기이한 일을 경험했다는 운전자는 또 있었습니다. 저희 삼촌이 그냥 아침에 평범하게 그 출근길이었거든요. 도로도 되게 한적한 상태에서 옆자리에서 계속 누가 말을 걸어서 거기에 대꾸를 조금 해주다가 터널 안에서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 탔는데 누가 말을 거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서 옆을 본 순간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는데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에서 눈을 뜬 상황이었고 나중에 이제 터널 내 CCTV 이런 거를 경찰이 조사도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냥 벽에 그냥 갖다 박은 거를 그때 안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경험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부 터널이 워낙 악명이 있다 보니까 근데 원래 다부 터널이 약간 심령 스팟 이런 걸로 유명해서 좀 괴담이 많기는 했어요. 바로 같은 터널에서 겪은 일이었던 겁니다. 일명 귀신 들린 터널로 악명이 자자하다는 그곳은 경상북도 칠곡에 위치한 다부터널. 습한 기분이 한 번씩 들긴 하는데 메타 이 앞쪽이나 그쪽이 상시되기 차근차근 하니까 그야말로 불운의 터널이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의문의 추돌 사고가 벌어지는 곳이기에 현장에는 늘 견인 기사가 대기하고 있답니다. 월요일도 오전에 사고가 났었고요.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네네. 엊그제죠.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 7, 8번까지도 차를 견인해서 빼놓고 레카차가 모자라서 이제 구미에서도 막 이렇게 내려와서 지원 나올 정도로 여기 다부터널만 유독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좀 저주받은 터널이다. 동부 내륙 지역을 관통하는 중앙고속도로가 공사 12년 만에 완전 개통됐습니다. 1995년 개통된 다부터널은 산 중턱에 있는 1km가 넘는 터널인데요. 완공 직후부터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고가 나더니 작년에는 대형 추돌 사고가 무려 3건이나 발생했답니다. 문제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것. 다부터널에서 실제로 사고를 겪었다는 운전자를 만나봤습니다. 2017년인가 18년도에 그 내려오는 방향에서 결국에는 추돌 사고 4중이 5중 나가지고 전 제 차는 폐차했고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앞에 전판열까지는 엔진 바로 앞에까지 다 먹었어요. 창현 씨가 짐작하는 사고 원인은 딱 하나. 이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날은 진짜 뭐 걸려가지고 이거 걸렸다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돼. 분명히 다부터널 아이고 닭살 보는데 다부터널 가기 전에 차가 없어. 안전거리 너무 넓어요. 500m, 400m 쌩 달려. 터널 딱 들어가면 전부 차가 멈춰 있어요. 거기서 차가 막 사고 나는 거야. 저희도 차를 폐차를 했거든요. 갑자기 다 급정거를 했어요. 다들 속도가 많이 나지도 않았는데 다들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우리 다 뭐가 홀린나 하면서 터널을 좀 더 관찰해 봐야겠는데요. 정체가 지금. 근데 왜 갑자기 정체됐지? 이 정도는 아직 사고 아닌 거죠? 줄 서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위생 깜빡이진다. 반대쪽은 그냥 쌩쌩 나가는 그렇죠. 다부터널 입구만 유독 좀 유령 정체가 생기는 귀신 들린 터널이다. 잘 달리던 차량이 터널 입구만 들어서면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이상한 점은 터널에서 빠져나오면 정체 현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는 건데요. 터널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너무도 다른 상황. 의아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그 속도를 제어를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냥 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면 크루즈가 꺼져 있어요. 다부터널만 들어가면 반자율주행이 저절로 풀리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근 주민이라면 뭔가를 알고 있진 않을까. 할아버님, 요 앞에 터널 있잖아요. 다부터널?
여기 혹시 뭐 사고가 많이 나고 왜 그런지 좀 아세요? 그런데 귀신이 참 공감을 하겠지 뭐. 귀신이 더 많잖아. 귀신 때문이랍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낚시하시는 손님하고 얘기하다가 다부 터널 진짜 몰랐냐고 가면서 보라고 위에 전북 묘지라고 공동 묘지가 그 터널 위에를 다 자리 잡고 있어. 와 소름이 이제 딱 끼치더라고요. 흔히들 말하는 뭐 원원이라든지 분명히 연관성은 있을 수 있겠다. 터널 위로 공동묘지가 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 바로 아래를 관통하는 터널이었던 겁니다. 원인 모를 사고는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을까? 늦은 밤 터널 아래에 있는 굴다리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린 자기장을 감지해 심령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어플리케이션의 반응이 궁금했는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오, 이씨, 야. 야,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린 무속인과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요. 유달실에 뭔가 이제 많은 영가들이 좀 보인다? 이 많은 음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리기도 참 애매하고 그녀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여기 계시는 영가들이 물어봐요. 자기 왜 자꾸 찍냐요? 왜 날 자꾸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난 내 육신을 잃고 성도 잃었어. 이름도 잃었어. 누가 날 찾아줘요. 그녀가 터널에서 목격한 건 뭐였을까? 귀신을 보는 저로서는 참 처참한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산자락 따라서요. 팔다리 잃으신 분들 혹은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삼각 면보로 많이 이렇게 목에 묶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 정말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마 중학생쯤. 소년과 청년으로 보이는 수많은 원혼이 서 있더랍니다. 특이한 점은 몸 곳곳이 다친 상태였다는 것. 혹시 과거 이곳에서 큰 사건이라도 있었던 걸까? 취재 도중 우린 약초꾼들로부터 의아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시만이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오늘 뭐 귀신 봤다는 거야. 근데 뭘 봤는데요? 그러니까 가선산성 거 가면 바위가 큰 게 있어요. 그 바위 밑에 도라지 캔다고 했는데 뭐 사람 소리가 들리더래. 군화 소리가 나고 방금 군인 하나 지나갔냐고. 귀신이 전부 군인이들이야. 터널 주변 산속에서 군복을 입은 귀신을 봤다는 겁니다. 게다가 근데 해골은 나도 보기는 봤어요. 옛날에 나무라가 사람 껍데기가 묻는 그 시절이라 우리가 이제 산에 나무를 한다고 더 올라가니까 인민군이 나무에 더 기대가 실체가 있는 거지. 백골화된 군인의 시신을 목격한 적도 있답니다. 복정으로 봐 인민군의 시신으로 추측된다는데요. 유골의 정체를 마을 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가 삐삐선이 쫙 걸리고 군복이 산이 던졌어. 다부전선이. 유명하잖아요. 잊지 못할 다부전 전투 아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배경이 된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로 약 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다부동 전투가 치러졌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 4월부터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경북 칠곡 지역에서는 1,400여 구의 유해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폭약류는 발견되면 즉시 전량 회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부터널 인근을 포함해 칠곡군 일대에서 다수의 유골이 발견됐답니다. 75년 전 그날의 일을 누구보다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박태승 할아버님. 네. 아이고. 몸이 시원찮아가지고. 90살이 넘은 박태승 할아버지입니다. 저기서 어느 쪽이 할아버지세요? 오른쪽? 네. 저 때가 몇 살 때세요? 19쯤 됐겠다. 할아버지는 다부동 전투가 벌어진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한창 한 50년 8월 달에 17살 나이에 입대를 했습니다.
17살은 경상도 말로 얼라들이라 얼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을 만들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게 3만 명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총을 거머쥐고 음해야 하는 그 소리가 지금 75년이 됐는데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강제에 징집되어 생전 처음 쥐어보는 총을 들고 전쟁터로 끌려가야만 했던 소년병들. 머리 위로 쏟아지는 포탄 아래 어머니를 찾던 군인의 나이는 고작 16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소년들은 전쟁이 끝나고도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전사자는 30% 정도밖에 유해를 못 찾아. 2000년도에 37,635인은 위패덤 묘소도 없어서 그래서 이분들을 육군본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3,241명을 명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명부를 모셨습니다. 이 명부 속에 그 음해악하던 그 소년명도 들어있겠지.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내몰린 것도 모자라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이제는 세월이 잊힌 이름 모를 전우들. 박태승 할아버지는 지난 5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소년병들의 넋을 기리는 예불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남은 다부동 일대. 전문가는 이곳의 역사적인 배경이 다부 터널에 퍼진 괴담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 사건들을 목격하셨을 세대의 경험이 이제 후속 세대에 전해지는 건데요. 많이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이야기, 경산 코발트 광산 얘기 같은 게 거기도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바램 같은 게 괴담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터널에서 반복되는 연쇄 추돌 사고의 진실은 뭘까? 터널 내에 들어갔을 경우에 특히나 이 경사를 잘 느끼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속도감도 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내리막 구간인데 사람들이 내리막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속도를 유지하고 오다가 미처 본인이 생각했던 그 정지 거리를 넘어서서 앞 차량을 추돌하거나 그런 경향이 많이 봤어요. 바깥에서 딱 들어왔을 때 또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안에가 어둡고 해서. 도도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우면 사고율이 아무래도 좀 높아질 수 있죠. 전문가는 사고 원인으로 다부 터널의 경사도를 꼽았습니다. 측정 결과는 2.6도. 운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경사도로 인해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면서 발생하는 정체 현상이 추돌 사고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실제 다부 터널과 유사한 경사도를 가진 다른 터널 역시 높은 사고율을 보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한 19년도부터 해서 정체 개선이랑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을 좀 발굴하고 설치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체 후미 추돌 사고 예방 안내 시스템을 설치를 5월에 했고요. 좀 더 안전 시설을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 친형이 그 얘기를 한 목이면 내보다 4살 위인데 입대를 해서 51년 2월 달에 소양강 지구 전투에서 전사를 했어요. 친형님의 유해는 그럼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한국 전쟁으로 전사했으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약 12만 명의 전사자들 유해 발굴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대구에서는 6년 전 중단했던 소년병을 위한 추모식이 다시 열렸는데요. 매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어. 죽지 안 하고 지옥 속에서 살아나오는 이런 걸 좀 빛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다부 터널 괴담. 어쩌면 이 이야기는 유골조차 찾지 못한 수많은 소년병을 기억해달라는 누군가의 간절한 메시지는 아니었을까요?